자, 객체 중심 자바 2-5 객체의 형 변환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게 결국 데이터 메모리 상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언어마다 좀 성격이 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언어들은 느슨한 언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어들은 엄격한 언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엄격하고 느슨한 언어의 성격, 그 다음에 결국 데이터라는 게 결국 메모리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공간에 들어갈 때는 결국에 뭐로 들어가겠습니까? 0과 1로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0과 1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갖다 때로는 내가 문자를 보고 때로는 숫자를 본다. 이런 작업들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데이터를 변경해주는 형 변환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형 변환을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개발자가 원하는 타입의 데이터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를. 그 작업을 우리가 형 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 변환은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있거든요. 묵시적 형 변환이라는 것과 명시적 형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걸 또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묵시적 형 변환은 네가 왜 묵시적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묵시적이겠습니까? 알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자, 묵시적 형 변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그냥 된다라는 거고요. 이래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명시적 형 변환인 건 뭐겠습니까? 너 이거 이러면 무슨 문제 있단 말이에요. 주의사항이 붙는단 말입니다. 예, 이때는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막 이렇게 표 막 해놓고 외우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 이론만,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네. 자, 묵시적 형 변환 설명하겠습니다. 묵시적 형 변환은 형의 변환이 일어나도 기존의 데이터에는 별다른 해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식의 변환입니다. 자, 이때는 작은 상자에서 큰 상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틀릴 때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참 편해요. 바이트, 쇼트, 인트롱. 근데 이거는 뭐냐면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거든요. 자, 그러면 바이트 변수 b는 10, 인트 i는 b란 말이죠. 자, 여기 봅시다. 상자 하나짜리 상자예요. 하나짜리 상자고 얘는 4개짜리 상자예요. 그냥 담을 수 있죠. 자, 이쪽은 뭐라고요? 담는 상자. 이쪽은 뭐 하는 상자? 꺼내는 상자란 말입니다. 네, B라는 상자에서 데이터를 꺼낸 다음에 이쪽으로 담는데 이쪽이 더 공간이 넓어요. 데이터가 훼손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뭐예요? 네, 이럴 때 묵시적입니다. 되셨죠? 설명 끝났죠? 예. 자, 이런 경우는 묵시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묵시적에서 유일하게 그 묵시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더블과 플롯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 보세요. 형 변화 이 작업은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01, 01, 01 이렇게 있는 데이터 8개겠죠. 8개의 데이터를 몇 개의 공간에다가 32개의 공간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사하는 작업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변수의 어사인은 결국엔 뭐다? 복사다. 근데 더블과 플롯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를 봅시다. 롱으로 되어 있는 변수는 8바이트예요. 플롯은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64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32개 비트거든요. 자, 이러면 우리 이론대로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러면 막 우리가 형 변환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더블과 플롯 자체는 아예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죠. 왜요? 다른 애들은 그냥 이 64개가 전부 다 뭘 의미하죠? 데이터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바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란 말이죠.
자, 여기가 1 들어가고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들어가면 몇이에요, 이거? 이거 마이너스 128이란 말입니다. 2의 7승? 자, 이거 보세요. 얘는 뭐도 의미하죠? 부호 비트를 의미하는 동시에 뭐도 의미하죠? 데이터도 의미하죠. 근데 더블과 플롯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가. 단일 정밀도 뭐 복수 정밀도 있습니다만 앞에 부호 비트 있고요. 지수 부분이 있고 가수 부분이 있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막 나눗셈 한 결과를 갖다 여기다 담고 여기 뭐 10의 2의 n승 같은 거 담아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묵시적 형변환에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은 형변환과 조금 무관하다라고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소수점은 뭐다. 형변환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형변환 상관이 있는 건 주로 어떤 애들? 상자의 크기가 명확한 애들. 상자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1바이트, 쇼트, 인트, 롱, 캐릭터 같이 명확한 애들한테 일어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묵시적 형변환은 뭐다? 데이터의 훼손이 없는 경우는 묵시적 형변환이다. 자, 이 롱 값에 있는 데이터 플롯 값에 담으면 얘가 나눗셈 해가지고 보관한단 말이에요. 나눗셈 하면서 최대한 원래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을 한대요. 그래서 얘도 데이터에 루스가 없다, 데이터의 훼손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뭐 지금 이 그림이 한 장 더 넘어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지금 여기 이거 맞군요. 자, 이거 봅시다. 상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4개짜리 상자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 뜹니다, 복사. 예. 자, 그럼 하나에 있는 상자 여기다 이렇게 옮겨지겠죠. 됐습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묵시적으로 형변환을 한다. 그 다음 명시적 형변환은 뭐라고요? 데이터 잃어버린다. 그래서 뭐 한다? 개발자가 반드시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명시적 형변환 같은 경우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큰 상자를 작은 상자로 담는 거.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상자의 크기라고 해도 변수의 용도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 명시적으로 형변환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결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이 명시적 형변환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기엔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으로 직접 보면서 설명하죠. 자, int xx는 257입니다. 자, 257이라면 이진수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한 바이트를 얘기하거든요. 이 경계선이. 자, 그러면 이거는 4바이트 32비트 4바이트의 데이터고요. 자, 257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여기가 이진수로 여기가 1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는 256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들어갑니다. 그래서 256 더하기 빵빵빵빵빵빵빵빵 1 해서 257이 되거든요. 자, 밑에 코드를 보죠. 바이트 변수 b가 YY가 선언됐어요. 자, 그러면 YY라는 상자는 한 바이트짜리 상자죠. 자, 4바이트 상자의 데이터를 갖다 담아야 되죠. 자, 어때요? 데이터가 잘리죠. 이 데이터를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죠. 자, 자를 때 뒤에서부터 자른단 말입니다. 자,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딱 추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려지겠네요. 잘 보시면 근데 여기가 한 바이트 건너서 1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데이터는 뭐밖에 없죠? 1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 데이터가 이제 몇 밖에 안 사는 겁니까? 1밖에 안 사는 거죠. 자, 예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메인 메소드까지 만들어 놓은 예제인데요. 여기 한번 보죠. int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i는 아까 코드는 257을 기준으로 했죠. 자, 그 다음에 바이트 b 선언합니다. i 선언합니다. 자, 어떻게 되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떴죠. 자, 메시지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갖다 놓고 읽어 놓보죠. 메시지 읽어보면 typ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int to byte라고 나옵니다. 자, int를 갖다 byte로 바꿀 수 없대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add cast to byte 나오죠? 자, 개발자가 참여해야 된답니다. 왜요? 데이터를 훼손하니까. 됐습니까?
자,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몇 나왔죠? 1 나오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기가 그 127까지 표현하는, 128까지 표현하는 데이터잖아요. 자, int i는 129입니다. 됐습니까? 자, 바이트 b는 i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데이터 저기 뭐예요? 형변할 때 명시적으로 형변을 해줘야 되겠죠? 바이트로. 그죠? 왜? 상자에 있는 값 줄이니까. 자,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럼 시스템 어전 프린트를 했을 때 이 b의 값은 몇이 찍힐까요? 제가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int i는 129입니다. 네, 걔를 갖다가 바이트로 변환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자, 생각 좀 해보셨나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129라는 거는요. 129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129라는 데이터는 여기가 1 쫙 들어가죠. 자, 근데 int는 32비트니까 부호 비트가 여기에 있죠. 그죠? 자, 부호 비트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129라는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갖다가 1,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빵 쫙 있고, 빵 쫙 있고, 그 다음에 1, 빵빵빵빵빵빵빵 1로 들어가는 게 129란 말이에요. 자,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바이트로 변환하게 되면 요만큼만 잘라오죠. 근데 잘 보시죠. 여기가 지금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1은 뭘 의미하죠?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부호 비트도 의미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28. 그 다음 맨 뒤에 1. 그럼 얘 몇이 되죠? 마이너스 127. 오케이? 됐습니까? 자, 결과 보죠. 자, 어때요? 실제로 마이너스 127이라는 값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형변환이라는 건 이런 작업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스키 코드에 대한 얘기예요. 아스키 코드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우선 이거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어떤 숫자가 있거든요. 자, 이건 4바이트 숫자고요. 캐릭터는 2바이트입니다. 자, 메모리상에 보관할 때 얘가 A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보관하겠습니까? 아니죠. 메모리상에 보관할 때는 그저 뭐일 뿐이에요. 0, 1 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는요, 4바이트 상자고 얘는 2바이트 상자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다운캐스팅 해야 되죠.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얘기죠. 왜요? 네, 작은 상자에다 담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결과 보시면 A라는 이상한 글자가 튀어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요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바이트예요. 자, 이러면 이제 이건 1바이트 상자고 얘는 2바이트 상자죠. 그럼 이거 처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좋습니까? 안 해도 되죠, 이번에. 근데 지금 에러 났죠. 자, 뭐라고 나왔죠? 네, 뭐라고 나와요? 와, 이거는 해야 된대요. 이건 또 뭐죠? 이거는 상자의 법칙에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죠? 상자의 법칙대로 하자면 이쪽이 좀 더 큰 상자고 얘가 작은 상자이니까 뭐 안 해도 돼요. 뭐 이거 변환하는 작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명시적인 묵시적으로 형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결과처럼 어떻게 되죠?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하라고 나오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원래 데이터는 뭐였으나 원래 데이터는 네가 숫자로 선언했지만 네가 문자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려고 하잖니. 이럴 때는 뭘 해주는 게 좋다? 명시적으로 형변환 해주라고요. 자,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쇼트는 크기가 같아요. 자, 이거 지워볼까요? 에러 납니다. 자, 어때요? 쇼트도 2바이트고 캐릭터도 2바이트란 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뭘 다르게 했어요? 타입을 다르게 했죠? 변수의 타입을 다른 형태로 보려고 그랬더니 형변환 하라고 나오죠? 자, 이처럼 형변환이라는 걸 두 가지 의미로 보세요. 상자의 의미로 보시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보는 걸 형변환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깨달으시면 형변환이라는 거 할 때 이런 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판단을 세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65라는 값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A라는 값 떨어질 겁니다. 자, 이건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컴퓨터한테 뭐밖에 안 남아요? 0, 1이라는 숫자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 숫자를 알파벳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냥 정하는 거죠. 그 정한 값이 지금 이거예요. 숫자로 65는 알파벳 문자, 컴퓨터에서 알파벳 문자 어디에 해당한다? A에 해당한다. 대문자 A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컴퓨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타이핑 하실 때 뭐 치죠? A, B, C, D 이렇게 글자 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보낼 때도 뭘 보내는 거예요? 숫자 65에 해당하는 데이터 보내는 거죠. 숫자 66에 해당하는 데이터 보내는 거.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사실 이 숫자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요. 컴퓨터에서는. 자, 그래서 이 정해진 기호를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죠. 표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스키.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알파벳으로 대문자 A는 65라는 숫자에 해당한다라고 정해놓은 코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변환이라는 작업하면서 우리가 묵시적, 명시적 형변환 얘기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형변환에 대한 얘기들 쫙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수 종합하는 쪽에서 예제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